약사님, 요즘 날이 추워지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감기를 많이 걸리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나으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감기가 안 낫고 계속 되거나 약 먹을 때 잠깐 나았는데 며칠 뒤에 다시 재발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원인이 좀 어떠해서 그럴까요? 최근 3년 동안 이게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우리가 코로나를 걸린 후에 굉장히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감기를 자주 달고 살거나 아니면 그 감기 증상이 막 한 달씩, 두 달씩 또는 기침 같은 경우에는 막 몇 달씩 진행되면서 잘 낫지 않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도대체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체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을 때 그렇게 체력이 떨어지면 혈액의 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체를 방어하는 기능이 떨어져 있으므로 찬 냉기를 받거나 또는 조금만 무리가 되거나 또는 정말로 약간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우리 인체는 감기를 다시 앓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감기 자체가 자주 반복되거나 또는 있는 감기도 좀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동양의학에서 봤을 때는 인체에 양기가 부족한 사람, 즉 얼굴이 하얗고 피부도 굉장히 얇고 빼빼 마른 사람이 좀 추위를 잘 타잖아요. 그런 사람이 좀 찬 걸 먹거나 아니면 찬바람을 쐬거나 그러면 금방 콧물 생기고 그것이 진행되어 가지고 목 아프고 막 열나고 몸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체에 양기가 부족했을 때 감기가 정말 자주 오고 이게 오래 계속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세균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한 면역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자라면서 점차 접촉하면서 조금씩 생기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제 처음 가거나 아니면 유치원 또는 학교를 처음 가게 되면은 아주 새로운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세균 또는 어떤 항원에 노출되게 되잖아요. 이제 이때 자기 인체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싸우면서 감기를 좀 달고 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이가 몇 달 동안 감기가 이제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유산균을 조금 먹여보세요. 또는 초유를 먹여보세요. 또는 베타글루칸 같은 면역을 좀 증강시키는 약재를 조금 써보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장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부분을 조금 자극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면역을 조금 더 강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법을 쓰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평소 생리를 하기 때문에 혈액의 질이 좀 약해져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소화가 안 되거나 아니면 생리 전후로 또는 좀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을 하는 경우에는 혈액이 이게 말단까지 순환이 좀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좀 찬바람을 쐬거나 목욕 후에 몸이 좀 식으면서 찬 냉기가 들어와서 그때 감기가 좀 달고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리 때가 되면 좀 감기를 달고 살아요. 또는 저는 소화가 안 되면 항상 머리가 아파요. 또는 나는 스트레스 긴장을 하면 항상 체하고 머리가 아파요 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기와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약간의 냉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소화도 시켜줘야 되고 혈액순환도 촉진해야 되지만 약간의 냉기를 발산해주는 약제도 필요한 것이고, 네. 그리고 요즘 같은 환절기에 예를 들어 날씨가 추워졌어. 근데 나는 아직은 그렇게 추운 것 같지가 않아. 특히 낮에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기 때문에 옷을 좀 가볍게 입었어. 근데 아침 저녁으로 너무 썰렁해진 거야. 갑자기 저녁이 너무 추워진 거야. 그래서 뭐 퇴근하면서 아니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찬바람을 쐈어. 또는 아침에 머리를 감았어. 그래서 몸의 온도가 좀 내려갔는데 바로 콧물 재채기가 막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감기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죠. 즉 환절기에는 몸의 온도가 내려간 것이 사실 감기를 달고 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고, 가끔은 이렇게 추워진 상황에서도 계속 찬 음료수를 마시고 아이스크림을 계속 달고 사는 아이들이 코 비염을 달고 사는데, 이런 경우에도 약간의 냉기가 계속되면서 감기를 계속 달고 사는 것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제일 처음 말씀해 주셨던 게 양기가 부족해서 감기가 올 수가 있다라고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은 사실 면역 체계가 정확히 활성화되지 않는데 새로운 미생물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항원에 노출됐을 때 감기에 걸릴 수 있다라고 말했고, 여성분들은 또 생리를 계속 하기 때문에 혈액의 질이 떨어지면서 냉기가 들어왔을 때 감기에 걸릴 수 있다 라고 특히 소화력이 약해지거나 생리 전후에 또 스트레스를 참고 억제하는 경우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그렇게 냉기가 자주 들어오면서 감기를 계속 달고 살 수 있겠다.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건데, 환절기에 이제 몸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감기가 들어올 수가 있다. 특히 이런 환절기 때 옷을 좀 가볍게 입거나 아니면은 목욕 후에 약간 바닥이 냉했을 때도 올 수가 있겠고, 땀을 흘린 후에 찬바람을 좀 쐈을 때 또는 찬 거를 먹었을 때도 그럴 수
수 있겠다. 그런 경우에는 감기를 달고 사는데 이게 감기 몸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코감기 쪽으로 많이 오는 경우가 많다. 네. 그래서 환절기에 찬 냉기로 오는 비염은 사실 비염이 아니라 냉기로 인한 만성적인 코의 감기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야기했었는데 감기를 심하게 앓은 경우, 예를 들어 코로나를 심하게 앓았다거나 독감을 심하게 앓은 경우, 또는 심한 과로 후에, 그리고 나서 몸이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그 체력이 약해진 것 때문에 조그만 항원이라든지 찬바람에도 금방 다시 감기에 걸려서 감기를 달고 살 수도 있겠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고, 네네. 그리고 우리 감기가 우리 몸에 아예 붙어서 사는 경우 들어봤어요? 사실 잘은 못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네. 의외로 추웠다 더웠다 하는 감기가 있으면서 머리가 띵하고 소화도 안 되면서 몸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 이런 감기가 몇 달에서 1년 또는 3년, 10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산후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후에 몸을 좀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그 냉기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면 그때는 우리 뼈가 열려있기 때문에 뼛속 깊숙이 냉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뼈가 다치게 되면 이 냉기가 뼛속에 가두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인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체에 냉기가 있어. 그래서 이 냉기를 내보내기 위해서 인체에 미약한 열을 계속 발생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 두통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가슴이 답답하고 불면증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계속 소화가 안 되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후풍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몸이 차고 시리면서 찬바람을 싫어해. 그런데 늘상 뼈마디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늘 답답해. 이런 경우가 산후풍의 증상으로, 냉기가 내 몸에서 같이 살고 있는 증상으로 계속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산후풍을 내보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시 임신을 해서 산후조리를 다시 제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환자분들이 왔을 때 일반적으로 약국은 면역력을 높이는 걸 가장 우선시 하거든요. 왜냐하면 감기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일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초유나 아니면 베타글루칸, 비타민 D도 있을 거고 또 유산균, 당연히 이런 것들로 면역력을 높여보자 라고 저희들은 추천하는 편인데 동양의학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더 중점에 둘까요? 우리가 장내에 있는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것만으로 웬만한 이런 항원에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혈액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혈액의 질을 올려주는 비뇨약이 면역을 올려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라면 미네랄을 보충해 주는 것이 면역을 올려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동양의학에서는 이런 영양소의 부족이 면역을 결정한다고 보지 않고 인체의 양기가, 인체 외부를 흐르는 이 기운이 굉장히 세고 강력할 때 이 찬 냉기가 들어오지 않고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 들어오지 않고 밀려나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는 혈액의 질이 약해지면 인체의 혈액이 말단까지 제대로 돌지 못하면서 그때 또 찬 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의 질을 올려주는 치료를 더 근본적으로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의외로 온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소화가 잘 되는지, 대변은 잘 보는지, 잠은 잘 자는지, 또 혈액의 질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과로가 너무 심한지, 스트레스 긴장이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을 때 기운과 혈액이 좋아지면서 면역이 전체적으로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면역을 올리기 위한 치료는 오장육부의 기능이 다 각각 건강했을 때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근본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 네네네. 결국 약사님도 뭐 동양의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어찌됐건 면역력을 높이는 건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온도랑 혈액의 질 이런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혹은, 양기랑 혈액의 질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장육부의 제 기능을 찾는 게 가장 원초적으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거 외에 또 해주실 말씀은 없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잘 먹는 것은 건강한 음식으로 내 몸에 영양분이 되는 음식을 써야겠죠. 네네. 예를 들어 우리가 토끼를 기르는데 토끼한테 라면 주고 과자 줄 수는 없잖아. 그 풀을 먹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체의 생명력도 생명이 되는 영양분을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밥도 고기도 야채도 이제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것이고. 네네. 그러면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운동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하게. 네, 자기 몸에 맞춰야 돼. 그러니까 너무 허약해서 기운이 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 1시간을 나갔다 왔어. 그럼 감기 다시 걸려버려. 그러니 그 사람은 몸의 보온에 신경 쓰면서 한 30분 정도만, 너무 춥다면 집에서 유튜브 보고 따라하면서 막 운동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마다 그 운동량과 강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시간조차도 몇 시간이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럼 물을 먹는 건 어떨까? 이건 좀 어려운데요. 지금 현대인들은 물을 먹는 습관이 안 되어 있고 이제 음료수 같은 걸 먹기 때문에 사실은 물 부족이 맞긴 하죠. 그래서 평소 때 물을 자주 먹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몸이 정말로 냉한 경우나 소화가 안 되는 경우 또는 대변이 풀어지는 경우에는 몸 자체가 냉기가 있거나 또는 음액 진액이 정체되어 있는 경우 때문에 물을 자주 먹는 것이 좋지는 않죠.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약간의 소금물을 먹는 것이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한테는 소화를 도와주고 대장의 설사를 고쳐주는 치료가 이 사람한테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치료가 될 것이고. 그럼 잠이 안 오는 사람이 면역이 좋을까? 잠을 무조건 잘 자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3-4시간밖에 안 자, 또는 5시간밖에 안 자고 늘 피곤해.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 체력이 고갈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감기가 잘 걸리거나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평소 때 내 자는 시간을 항상 확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 마음은 어떨까? 마음은 안정을 찾아야겠죠. 마음은 평화를 찾아야지. 늘 기뻐하고 평화로운 삶을, 긴장되고 짜증내는 그런 마음 말고 좀 편안하게 모든 걸 이해하고 좀 내려놓고 좀 나를 위해서 휴식해주는, 그리고 명상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러면 결국은 뭐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적당히 하고 잘 싸고 하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물도 나의 몸에 맞춰서 먹는다. 예전에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물의 양을 얼마나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물을 먹어 자주. 그런데 소변을 봤어. 근데 소변이 너무 묽어. 그럴 때는 물의 양을 좀 줄이십시오. 근데 소변을 진하게 봤어? 그럴 때는 물을 조금 더 늘리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소변의 색깔을 확인하면서 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네네. 네.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감기가 낫지 않고 계속되거나 조금만 힘들어도 또다시 감기가 들어와 고생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하면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제대로 면역을 올려 감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